안녕하세요. 홍정기 교수입니다. 늘 제 아이폰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다가 오늘 이렇게 좀 카메라 감독님들과 함께 귀한 두 분을 모시고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고객님들을 상대할 때 그리고 그분들을 도울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정보를 갖고 여러분들 오늘 조금 더 포멀하게 공식적으로 또 좀 세팅된 데서 찾아뵙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기 시계는 차고 있지 않은데 스마트워치 차신 회원님들 많잖아요. 제가 오늘 배웠는데 국민의 한 48% 정도가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고 저희들이 늘 많이 상대하는 2030 MZ세대는 반이 넘는 53% 정도가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답니다. 시니어 파퓰레이션에서도 스마트워치를 차고 계신 분이 많죠. 뭐 단지 그냥 길을 잃어서 그분이 어디가 계신가 이런 것들을 원해서 뿐만이 아니라 건강과 관련돼서 이 스마트워치 많이 차고 계시거든요. 오늘 제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홍정기 TV를 하게 된 첫 번째 주제는 저희들이 벤치프레스도 시키고 스쿼트도 시키고 때로는 트레드밀에서 회원님에게 한 10분 정도 뭐 7rpm, 8rpm 이런 거 가지고 막 뛰게도 하고 또 걷게도 하고 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데이터로 다 보여질 수 있는 활동들입니다. 특히 스마트워치를 차고 운동을 한다면 지금 트레드밀에서 심박수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그리고 어때는 이 스마트워치가 9개의 센서를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스쿼트를 할 때 사실은 애플워치 같은 경우에는 내려갔다 올라온 요 폭을 또 보여줍니다. 네. 그리고 걸을 때는 보폭도 보여주고요. 아유, 가만히 봤더니 스마트워치에서 주는 게 거의 준 건강검진 수준으로 우리에게 데이터를 주는데 과연 이 데이터 우리는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또 이 데이터 왜 중요하고 또 오늘은 우리 의사 선생님을 모셨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있고 또 연계되어 있는 의료계에서는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려고 일단은 강북 삼성병원의 가정의학과 삼성그룹의 33만 명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신 건강지킴이 오영석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영석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저하고 최근에 한 2, 3년간 이 헬스 피트니스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함께 이 피에트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해 주신 피에트 대표님이신 민은주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은주입니다. 예. 오늘 그래서 모시고 저는 오늘은 특히 그 두 분의 이 전문가를 모시고 최근에 이 헬스케어 즉 저희 쪽에서는 이제 헬스 피트니스였었는데 운동을 예전에는 그냥 다이어트 한다고 하고 육체미 대회에 나가려고 했던 그런 식의 운동이 이제는 건강 관리 차원의 운동으로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흥미로웠던 현상이 한 10여 년 전에요. 핏빗 네네. 뭐 이러면서 갑자기 손목에 차는 시계가 나오더니 심박수를 24시간 재주고 수면 시간을 재주고 맞아요. 뭐 이런 게 나왔는데 또 그게 쭉 올라가더니 뭐 다 웨어러블 시장이라고 그래서 이거 다 차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 시장이 또 확 죽어서 막 회사가 망하기도 하고 이러다가 요즘에 이제 다시 데이터 기반의 트레이닝이다. 그래서 저희 스포츠 쪽에서 손흥민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몇 킬로 뛰었나. 그리고 지난번에 월드컵 때도 황희찬 선수가 골 넣고 맞아요. 이러면서 심박이 어느 정도 됐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뭔가 데이터 기반으로 스포츠도 하지만 이제 요 기술이 건강 쪽에서도 유의하게 활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갤럭시나 애플워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보면 아직도 많은 분들이 차고는 다니시지만 여기서 주는 데이터를 잘은 못 사용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두 분 모시고 좀 이 기술이 좀 어디까지 와 있고 또 민은주 대표님은 이런 기술들을 사용하는 브랜드들과 또는 시스템들을 많이 분석하셨고 오영석 교수님은 일단 지금 병원 세팅에서 이 시계가 주는 그 데이터와 함께 또 여러 측정들을 병원에서 하니까 과연 이 시계가 주는 데이터가 그 우리 병원에서 건강을 알려주는 지표들과 또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여쭙고 싶어서 오늘 모셨습니다. 특히 이제 애플워치나 갤럭시워치에서 제일 많이 주는 게 이제 심박. 네네. 근데요, 그 심박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될 내용, 특히 의학적으로 조금 이 심박의 어떤 유의성 또는 중요성 이런 것들을 네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심박수 하면은 분당 60회에서 100회가 정상 범위라고 다들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이 안에도 숨은 비밀이 있습니다. 이 정상 범위 안에 있더라도 가급적 60에 가까운 좀 낮을수록 훨씬 더 건강하다는 데이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60, 70에 가까운 분들이 평상시에 이렇게 휴식을 취했을 때 90, 100 정도 높은 사람에 비해서 심혈관 질환이 훨씬 더 이렇게 더 낫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쉬더라도 비교적 좀 심박이 낮을 때 더 건강하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께 조금만 더 깊게 네네. 들어가서 심혈관이라고 그러면 또 그 중에 하나가 하이퍼텐션, 네, 맞습니다. 고혈압인데요. 고혈압과 또 이 당뇨도 만성 질환으로 굉장히 네, 지금 많이 맞습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힘들어하는데 혹시 이 심박을 통해서 이 두 개의 변인과 약간의 상관관계도 보여집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의사들이 참 많은 고민이 있고 참 궁금한 테마긴 한데요. 심박수를 이렇게 정비례하지는 않지만 혈압 환자나 평균 그 심박수를 봤을 때 확실히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네네. 있는데 정상일수록 혹은 건강할수록 레스팅 하트레이트죠. 좀 쉬고 있을 때 심박이 60에 가깝고 운동 부족, 비만인 경우에는 비록 정상 범위라고 할지라도 90, 100, 좀 높은 축에 속한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영석 교수님께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사실 한 7년 전에 연세 세브란스에서 연구를 했는데 네. 우리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저희 국민의 데이터를 가지고 네. 안정시 심박수가 90이 넘어가는 분들을 봤더니 네. 지금 고혈압과 당뇨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그리고 그걸 가질 수 있는 확률이 40% 높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봤는데 사실은 굉장히 그게 연관성이 있는 네, 건데 맞습니다. 제가 이제 민 대표님께 배운 사실이지만 저희 나라 국민이 한 48%가 스마트워치를 차고 계신데 그 중에 또 MZ세대는 한 53%가 또 이거를 네. 차고 있는데 심박수가 얼마인지는 보여지지만 지금 오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60에 가까워야 된다는 것을 늘 인식하면서 모니터링은 잘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과 네. 관련해서 민 대표님이 또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오 교수님께서 그 레스팅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실제로 이제 MZ 세대들이 운동하면서 쓰는 거는 이 레스팅과 뭐 건강 질환 이런 거를 쓰는 것보다는 최대 목표 심박 이런 거는 어디서 또 들은 거예요. 요즘엔 치고 나면 그러면 그 최대를 찔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96인지 100인지 그게 목표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거를 딱 치고 내리면 나 이제 운동한 거야. 그런 의미가 캘로리로 변환할 수 있어. 여기까지 이제 생각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표 심박을 치지 못하면은 이거는 내가 캘로리를 버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과는 다르게 다들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스팅이 홍 교수님께서 저한테 난 지금 56이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그때 저도 알았어요. 이게 심박을 보는 게 목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평상시에 맞습니다. 어느 정도의 이게 리질리언스가 있는지. 그래서 제가 저도 나름 공부를 한 사람인데 이 정도면 과연 사람들이 저 워치를 차고 다니면서 이걸 읽는 법을 왜 모를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체육 쪽과 스포츠 쪽에서 와서 이제 심박수 구간을 기반으로 그러니까 최대 심박수를 그 기반으로 당신이 65%에 머무르십시오. 75%에 머무르십시오. 85%에 머무르십시오. 요것이 이제 심폐 기능을 차근차근히 쌓아가기 위해서는 65에서 75 구간에 머무르십시오. 이제 약간 무산소성을 하시려면 85%까지 가십시오. 유산소성을 가시려면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다양한 recommendation이라고 추천이 나오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희 유저들이 이 데이터를 그냥 제대로 알지 못하고 네. 높은 것이 좋은 거라고 더 higher the better라고 쓰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운동할 때 위험성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본인이 체력과 관련 없이 너무 높은 데를 자꾸 지향하다 보니까 운동에서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체육의 센터에 가서 운동을 받아보면 땀을 뻘뻘 흘리고 헉헉대지 않으면 운동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개념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아니 땀 안 나고 설떡거리면 운동을 덜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제 보면 벌써 96인데 뭘 덜 했다는 건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기술들이 약간 이제 이 일반인들에게도 상식인 지식인데 상식처럼 알려줘야 되는 게 이제 사실 삼성전자의 의무이기도 하고 애플의 의무이기도 한데 예. 잘 쓰게 하는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스마트워치를 이렇게 착용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지금 방금까지 심박수를 얘기해 봤는데 이제 심박수와 함께 스마트워치에서 정말 중요한 변인 중에 하나인 이 HRV라고 하는 심박 변이도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언급도 되고 이 어플에서 많이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MZ세대에서는 좀 여기에 진심인 사람들은 매일매일 자기의 HRV라는 심박 변이도의 그 수준을 기록도 하는 분들이 있다는데 사실은 스포츠 쪽에서 이 HRV는 예전에 이 르브론 제임스나 코비 브라이언트, 뭐 마이클 조단까지는 안 가지만 탑급 이 스포츠맨들의 몸값 때문에 이 HRV를 5분 동안 운동하러 나갈 때 측정을 했습니다. 네. 예. 특히 좀 불공평하지만 나이키 소속사들만. 아, 네. 그 나이키 소속 선수들은 운동과 시합 전에 5분 동안 가만히 편안한 소파에 누워서 요게 ECG라고 하는 심전도와 이 HRV 심박 변이도를 재서 네. 거기서 이 심박 변이도가 정상이 아니다. 그러면 운동을 약하게 시켰습니다. 근데 굉장히 그것이 안 좋게 나왔다. 그러면 그날은 운동을 빼주는 겁니다. 시합까지도 빼줬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심박 변이도는 사실은 자율신경계의 상태를 측정하는 변이도, 즉 변인으로서 우리가 심장이 쿵쾅, 쿵쾅, 쿵쾅 이렇게 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요 심박 한 번 뛸 때마다의 요 variability 그래서 이게 건강한 사람은 이게 너무 기계처럼 땅땅땅땅 안 뛴다는 건데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 몸의 스트레스도 보고 맞습니다. 운동을 제공할 때 이 사람이 운동이 잘 먹히겠느냐 이런 거를 예측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오 교수님 모셨으니까 저희 스포츠 쪽에서는 이렇게 딱 스마트워치가 네. 이런 걸 준다 그러면 아마 바이오리듬이 제일 좋은 때를 또 예측도 할 수 있고 맞습니다. 또 어느 상태인가도 봐서 운동을 거기에 딱 맞춰서 매달 따게 해주는데 의료계에서는 또 이 심박변이도 어떻게 쓰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건강 검진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건강 검진에서도 이제 심박 변이도를 이용해가지고 스트레스 뭐 저항 지수 점수화 해가지고 현재 스트레스를 얼마나 잘 견디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홍 교수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스포츠 의학에서 먼저 발달을 해가지고 네네. 어찌 보면 이제 의학적으로 좀 약간 적용이 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 이게 항상 심박 변이가 너무 또 평온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율신경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루 종일 살다 보면 스트레스도 오고 또 편할 때도 있는데 거기에 맞게끔 우리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제때에 맞게끔 네. 잘 활발하게 이렇게 움직여줘야지만 건강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계속 모노토너스 계속해서 변이가 오히려 너무 없다거나 예. 이렇게 다운그레이드 돼버리면 오히려 건강하지 않은 상태라고 컨디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뿐만 아니라 의학에서도 어떤 스트레스 지표 내지는 스트레스에 저항할 수 있는 지표로서 심박 변이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그 수치를 가지고 오늘 퍼포먼스를 어떻게 낼 것인가를 하도 오랜 기간에 보니까 네. 그걸 예측해서 그것을 러시아에서 알고리즘화해서 제품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다 딱 꽂으면 오메가 웨이브라고 그래가지고 네. 아, 네. 예, 이거는 지금 국내 제품은 아니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오메가 웨이브라고 그래서 선수들이면 꼭 이것을 꼭 체크해봐라. 그래서 요걸 어디까지 끌고 갔냐면 변이도가 아까처럼 너무 평온하고 스테이블하게 가게 되면 그런 상황에서 운동했더니 다치더라. 이제
네. 다치더라.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민 대표님 약간 데이터 기반으로 여태까지는 더 more the better 많이 하고 그렇죠. 오랜 시간 밀고 땡기고 하면 좋아질 거다. 건강할 거다라 그랬는데 이제는 완전히 데이터가 이 운동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표들이 떨어져 있다면 네. 건강하지 않은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시장이 지금 전체적으로 좀 우리 스포츠 선수들 말고 네. 건강 헬스케어 시장에서 이런 필요들이 많이 대두되고 또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사실 국민의 48%가 이 스마트워치라든지 그냥 어르신들도 요즘에는 이 BPM 뭐 대부분 만보기만 보시고 계시지만 어쨌든 뭔가를 손에 차고 계세요. 뭔가를 계속 트래킹을 하고 그런 사례가 최근 5년간 그 코비드를 통해서도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통해서 아 내가 얼마야. 그래서 항상 MZ 세대들은 워낙 이제 기록을 많이 하는 세대긴 하고 그다음에 요즘에 보건소에서도 이걸 많이 나눠주거든요. 이 워치를 나눠줘서 특히나 이제 당뇨, 비만, 그다음에 뭐 고혈압 이런 분들은 이제 보건소에서 어떤 뭐 우리나라에 한 3,000개가 있다고 하는데 보건소 자체에서 이거를 풀어요. 워치를 풀어서 항상 트래킹을 하게 하고 그 내부에서 이 당뇨와 고혈압을 예방하는데 워킹을 시켜서 얼마나 걸었나 그리고 BPM은 또 그때 끝나고 나면 얼마이냐 이렇게 갖고 오라고는 하는데 왜 재는지는 그렇게 설명을 잘 안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들은 그게 필요한 거예요. 걸었더니 어디까지 올라가는구나. 이제 이런 데이터는 거국적으로 모으고 있는 건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쪽에서 이제 HRV는 제가 이제 우리 피에트가 운동만 하는 앱이 아닌데 언제 사용하나를 봤더니 워치를 잠을 자고 나서 아침에 그 스트레스로 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고 나서 아침에 이제 평온할 때 한번 자기 재고 그다음에 하루에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대부분 회사겠죠. 회사에서 퇴근하고 와서 또 한번 잰대요. 그래서 아 내가 오늘 이렇게 힘든 날이었구나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도 많대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뭔가를 잴 수 있는 게 많아진 거예요. 근데 이제 젊은 분들은 이제 항상 그런 것들을 마치 일기 쓰듯이 기록을 해서 자기가 이번 주는 어떻게 살았고 내가 왜 이렇게 영향을 받고 이런 걸 끊임없이 분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런 의학적으로 쓰는 똑같은 데이터를 운동업계에서는 이렇게 쓰고 병원에서는 이렇게 쓰고 개개인은 이렇게 쓰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만연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